퇴직 후 6개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아침 식사 시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하면 빈정거린다고 하고, 맛없다고 말하면 불평한다고 하니까, 설거지를 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제대로 할 줄도 모르지. 안 하면, 평생 나만 부려먹을 거야? 무엇을 해도 무엇을 안 해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존감이 깎여갔습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들 가족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거실에서 아내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셔서 전기세만 나간다. 차라리 경비 일이라도 하시면 용돈이라도 벌 텐데. 자식들은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는 걸. 그날 밤 40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 고마웠다는 말을 들어봤던가. 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갑이었구나.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떻겠소?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뭐? 이혼?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게? 당신 혼자 밥도 못해. 그 말이 맞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설거지, 빨래, 청소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밥은 배우면 됩니다. 빨래는 익히면 됩니다. 하지만 67세까지 쌓인 이 상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자식들을 모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한테 얘기할게요. 고맙지만 이건 제 선택입니다. 재산요? 절반 다 드리겠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대신 제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2주 후 6평 월세방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에어컨, 작은 냉장고, 딱딱한 이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40년 살던 넓은 집보다 이 작은 방이 더 편안했습니다. 67세. 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6평 월세방에서의 첫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는데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장을 봐야 하는구나.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면, 김치, 계란, 우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샀습니다. 집에 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은 너무 많이 넣었고, 면은 너무 익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맛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못한다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끓인 라면을 제가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2주쯤 지나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20만 원, 기타 10만 원.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점주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첫 출근 날.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67세 늙은이가 편의점이라니.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지?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했고, 일은 단순했고, 시간은 빠르게 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야근하는 젊은 직장인이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추운 밤에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이 나이에도 일하시는 거 진짜 멋있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아내에게서 단 한 번도 고생했다, 멋있다, 존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젊은이가 저를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새벽길이 이렇게나 가벼웠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 구석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기타 케이스. 30년 전 회사 선배에게 배우려다 아내의 반대로 포기한 기타. 돈도 안 벌면서 취미는 무슨 취미? 이제는 누구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아팠고 코드 전환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편의점에서 돌아와 30분씩 연습했습니다. 2달 후 복지관 시니어 기타 동호회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첫 모임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반겨주셨습니다. 67세면 우리 중에 막내네. 환영합니다. 한 달 뒤 작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침 이슬을 연주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 쳐주셨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철 씨 손 참 빠르시네요. 다음 달 지역 축제 때 같이 나가시겠어요? 그날 밤 월세방 작은 창문으로 별을 봤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재산은 절반이 되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구나. 돈은 적어졌지만 존중은 처음으로 생겼구나. 67세에 찾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아침은 이렇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제가 만든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가 좀 탔지만 괜찮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으니까요. 오전 9시 복지관 기타 동호회에 갑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기타를 연주하고 점심은 어르신들과 1,000원짜리 국밥을 먹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 와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잡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재산은 절반이 되었습니다. 넓은 집은 작은 방이 되었습니다. 새 차는 지하철 카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볼 일은 절반이 되었고, 자유는 2배가 되었고, 평화는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손님들의 고생하세요. 복지관 어르신들의 잘하셨어요. 자식들의 아버지 멋있으세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들을 이제는 매일 듣습니다. 67세에 찾은 진짜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 설교하려나? 하지만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나이에 이혼을 하시나? 근데 요즘 아빠 보면요. 눈빛이 살아계세요. 예전엔 집에 오시면 항상 눈을 내리깔고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것도, 기타 배우시는 것도 진짜 멋있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처럼 살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재산은 절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치는 절반이 되었고 자유는 2배가 되었고 평화는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던 아버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아버지를 보며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67세에 찾은 진짜 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혼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무작정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잠시 떨어져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떠날 용기도 필요합니다. 67세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67세. 저의 진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67세 이성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30년 헌신한 공직 생활, 40년 함께한 결혼 생활, 하지만 퇴직 후 매일은 눈치와 구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배워 뭐해. 연금만 축낸다. 경비원이라도 해라. 67년을 살아오며 가장 듣기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선택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고 6평 월세방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라면도 못 끓였습니다. 세탁기도 못 돌렸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며 멋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타를 배우며 잘한다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40년간 듣지 못한 존중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분은 말합니다. 재산은 절반이지만 자유는 2배, 평화는 3배가 되었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매일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나만 참으면 돼. 이 나이에 어디 가. 자식들 생각하면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무조건 참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성철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꼭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원을 걸으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배우자와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잠시 떨어져서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떠날 용기도 필요합니다. 67세도 늦지 않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80세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퇴는 있어도 종료는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